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9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 우리가 친구였던 행복한 날들을 네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래. 그때의 삶은 지금보다 아름다웠으며 태양은 더 빛났었지. 자크 프레베르.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엘리엇은 강아지를 팔에 끼고 차를 향해 갔다.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어서 매트에게 말해야 했다. 일리나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를 들기 전에 서둘러 끊어버렸다. 일리나에게 말해주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낫겠어. 엘리엇은 차문을 열고 새 친구를 조수석에 태웠다. 조금 전에 겪은 기이한 일 때문에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이는 라브라도르 강아지에게 정이 가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마리나를 빠져나와 이탈리아 동네로 들어섰다. 한밤중이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 금세 룸바드르 스트리트로 접어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꼬불꼬불한 거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연속적으로 다가서는 8개의 급커브를 돌았다. 이 거리의 명성에 손색 없게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화단과 조명이 눈을 황홀하게 했지만 지금은 풍경 따위에 넋을 빼앗길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급한 마음에 노스비치를 전속력으로 가로질러 이탈리아 성당, 몇 년 전 마릴린 먼로와 존 디바지오가 결혼식을 올린 그 성당의 쌍둥이 탑 앞을 지나 텔레그래프 힐 정상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길들이 경사가 심하다고 소문난 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았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그는 시의 규정대로 바퀴를 인도 쪽으로 틀어 사선 주차를 했다. 자, 넌 거기에 있거라.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싫은 소리를 냈지만 엘리엇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앙탈을 해도 소용없어. 넌 지금 여기 잠자코 있어야 해. 엘리엇이 단호하게 말하며 차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는 유칼리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텔레그래프 힐 비탈을 따라 꾸며진 꽃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마치 시골 땅 일부를 떼어다가 도시 한가운데 덩그러니 배치한 느낌이었다. 하얀 불빛으로 빛나는 코이트 타워를 배경으로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다. 형형색색으로 무성하게 자라난 식물들은 참새, 야생 앵무새, 티티새 같은 무리들에게 안전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엘리엇은 진달래, 푸쿠시아, 부겐빌리아를 심어놓은 화단들 사이의 언덕에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은 작은 방갈로들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나무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언덕길을 중간쯤 내려온 그는 돌보지 않아 지저분한 정원이 보이는 대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매번 올 때마다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목적 건물 층계에 섰다. 집안에서 마빈 게이의 나른하면서도 애달픈 느낌을 주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크를 하려던 그는 문을 열린 걸 보고 예고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시바삐 친구에게 모든 근심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다. 매트, 집에 있나? 자네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거실로 들어서던 그는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창문 옆 나지막한 테이블 위에 마카롱 과자 모듬 세트 옆에 놓인 2개의 샴페인 잔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는 인도산 향이 기분 좋은 냄새를 발하고 있었다. 눈살을 찌푸리며 거실을 한번 빙 둘러보던 그의 눈에 벽난로 옆에 벗어놓은 에스카르팽 한 켤레가 보였다. 소파에는 파스텔 톤의 브래지어가 널려져 있었고 작은 임상에는 레이스 팬티가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매트에게는 먼저 온 방문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매트가 저런 속옷을 입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주랭랑을 칠 노릇일 테니까. 엘리엇은 살금살금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범행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얼마 전 해변에서 본 비키니 아가씨가 이번에는 이부의 자태를 한 채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매트는. 그가 민망해진 시선을 돌리며 말을 흐렸다. 한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는 하복부를 가린 여자가 육감적인 모습으로 그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매트한테서 당신도 낄 거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여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만, 어이 친구, 이 시간에 대체 웬일인가? 시트로 허리춤을 둘둘 감고 나타난 매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매트, 미안해. 불청객이 그만 실례를 범하고 말았군. 정말 난 손님이 있는지 몰랐어. 엘리엇이 말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실례가 아니야. 자, 티파니를 소개하지. 우리 집에서 차기 제임스 본드 걸 오디션을 보고 있었어. 매트가 농을 섞으며 티파니를 소개했다. 반가워요. 헌데 손이 몹시 바빠 악수는 생략해야 되겠군요. 티파니가 이를 드러내며 피식 웃었다. 매트, 실은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엘리엇이 매트를 보고 말했다. 지금 당장? 내일까지 기다려주면 안 될까? 매혹적인 파트너와 쾌락을 만끽할 시간이 깨질까봐 두려워진 매트가 말했다. 자네 말대로 내일 전화하지.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 미안해. 엘리엇이 실망한 기색이 묻어난 얼굴로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매트가 심각한 일로 심사가 매우 복잡해 있는 친구를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엘리엇의 어깨를 잡아 세웠다. 기다려. 친구, 심각한 일이 있나 본데 어서 말해봐. 거실 저편에서는 소외감을 느낀 티파니가 주섬주섬 자기 물건을 챙기고 있었다. 자리를 피해줄 시간이라 판단한 듯 했다. 두 분을 위해 자리를 피해드리죠. 남자들끼리 즐기는 게 더 좋다면 얼마든지. 티파니가 옷을 마저 걸치며 던진 말이었다. 티파니, 잠시 기다려봐. 우리 사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엘리엇은 그냥 친구 사이란 말이야. 불안해진 매트가 티파니를 만류했다. 걱정하지 마, 달링. 여기 샌프란시스코잖아. 나도 알 건 알지. 티파니가 그 말을 내뱉고는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늘과 땅의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게이가 아니라니까. 매트가 반쯤 벌거벗은 채로 그녀를 뒤쫓아 정원까지 달려나가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어쨌든 나를 따분하게 혼자 내버려 두었잖아. 그럼 내일 연락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줘. 일 없어. 어서 당신 연인한테나 가봐. 티파니가 휑하니 돌아서며 소리쳤다. 매트가 애걸복걸하며 뒤따라가는 사이 태평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갑자기 토가처럼 그의 알몸에 걸쳐져 있던 시트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애벌레 마냥 벌거벗겨진 그는 몹시 다급해진 나머지 보지도 않고 아무 화분이나 집어들고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솟은 선인장 화분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그가 영양처럼 튀어 달아나는 티파니를 뒤따라갔다. 때 아닌 소란에 옆집 불이 켜졌고 삐그덕 덧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잠이 깬 옆집 노파가 창문 사이로 고개를 빼끔 내밀었다. 매트는 화가 단단히 난 노파의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 전속력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갈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그만 맨 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선인장 가시가 예민한 부분에 박힌 채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닫은 매트가 비난의 의미로 엘리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엘리엇, 이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불러일으키며 판을 깰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매트, 난 지금 미쳐가고 있어. 이만하면 이유가 충분한가? 엘리엇,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지금 웃음이 나와? 제발 지금 내 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질 않길 바래.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엘리엇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좋아, 옷부터 입고 나와 자네를 미치게 만드는 문제가 뭔지 얘기해보자. 매트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엌으로 간 엘리엇은 레인지에 커피물을 올려놓았다. 약속은 했지만 도저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모형 핀셋으로 가시를 빼내면 어떨까? 매트의 집 안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한층 약해졌다. 매트는 청바지와 스웨터를 걸치고 나왔다. 그는 선인장 가시를 빼내 상쾌하고 가뿐한 기분이 되어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자, 어서 얘기해봐. 매트가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그가 다시 나타났어. 엘리엇이 짤막하게 말했다. 시간여행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 오늘 밤에는 우리 집 테라스에까지 들이닥쳤다니까. 매트는 커피 맛을 보고 나서 인상을 찡그리며 설탕 2조각을 더 집어넣었다. 그 시간여행자가 또 같은 타령을 했어? 그가 30년 후에 나라고 우기더군. 그 사람 아주 증상이 심각하군 그래. 그렇지 않아 의사 선생? 몹시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지극히 사적인 비밀들까지. 그가 자네를 협박한 거야? 그렇진 않았어. 그는 일리나를 보기 위해 왔다고 했어. 어쨌든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거든. 앞으로 있을 스포츠 경기 결과가 어떨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꼭 한번 물어봐. 이참에 돈이나 왕창 벌어보게. 매트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자네 내 말을 못 믿는 거지?
엘리엇이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를 성가시게 하는 작자가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가 미래에서 왔다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자네도 봤어야 하는데. 엘리엇이 몽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난 자네가 걱정스러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둘 중에서 광대 전무는 줄곧 나였잖아. 매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개수대에 쏟아버리며 투덜거렸다. 자네는 정말 커피 끓이는 솜씨가 형편없군 그래. 커피가 아니라 양말반물 같잖아. 어서 하던 얘기나 마저 해봐.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은 이 몸이었단 말이지. 괴상망측한 짓에 어설픈 농담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 둘 중에서 바로 나라고. 자네는 이성과 지혜의 대변자였잖아. 이제 와서 역할을 바꾸려 들지 마. 모두 맞는 얘기야. 하지만 나쁜 예감이 들어. 솔직히 그가 무서워졌어. 적어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럼 그자를 찾아내 오금을 못 쓰게 해놔야겠네. 매트가 소파 위에 굴러다니던 야구 배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내려놔. 그는 나이가 우리의 곱절은 돼. 엘리엇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네는 그자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데? 잠시 생각하던 엘리엇이 말했다. 그가 너무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지. 말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의 가능성이 유력해. 인근 정신병원에 연락해 사라진 환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자, 당장 시작해보자고. 그자가 실제 인물이라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매트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엘리엇은 책장 유리문을 열고 전화번호부를 찾아냈다. 책장 칸칸마다에는 걸출한 문학작품들 대신 플레이보이지 전권, 컬렉션과 포도 재배에 관한 책 몇 권이 꽂혀 있었다. 도대체 자넨 여자와 포도 말고 관심을 두는 분야가 뭐야? 엘리엇이 매트에게 물었다.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매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전화를 걸어 최근에 의사 진단서 없이 병원을 탈출한 환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은 주정부로부터 상태가 경미한 환자를 내모내라는 권유를 받아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로널드 레이건이 관련 예산안 감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예산 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시간 동안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그 남자 투명인간일까? 엘리엇, 계속 알아보고 싶어? 매트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씩씩거렸다. 그만두자.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증거 확보일 뿐이야. 무슨 증거? 그가 내가 아니라는 증거. 자네가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봐. 자네는 완전히 현실감을 잃었어. 내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야. 친구, 긴장을 좀 풀어. 휴가를 내서 일리나와 일주일쯤 하와이에 다녀오는 건 어때? 살도 좀 태우고. 쉬다 보면
머릿속도 차분히 정리될 테니까. 매트는 소파에 철퍼덕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형사 콜롬보가 나오고 있었다. 어수룩해 보이는 콜롬보 형사가 사이사이 부인 이야기를 섞으면서 범인 스스로 얽히고 설킨 자기 모순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시간 여행자가 자네 집에 놔두고 간 물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가 자네 집에 지문이 묻은 물건을 놔두고 갔다면 증거가 될 것 아닌가. 지문을 분석해보면 그가 미래의 자네인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엘리엇이 친구의 어깨를 꽉 잡았다. 매트, 자넨 역시 천재야. 그런 물건이 있긴 해? 그가 라이터를 두고 갔어. 내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지포 라이터를 우리 집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놔뒀다니까. 엘리엇은 잔뜩 흥분해 재킷과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나 집에 가봐야겠어. 같이 가. 흥분 상태로 운전하는 건 위험하니까. 매트도 따라 나섰다. 고마워 친구. 게다가 이제 막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잖아.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와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내 차로 가자. 자네 차는 운전이 어려워서 곤란해. 차가 주차된 장소에 도착해보니 매트의 멋진 쉬블롤레 코르벳 위에 티파니가 남긴 낙서가 적혀 있었다. 립스틱으로 쓴 큼직큼직한 글씨가 앞 유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나쁜 자식. 그 여자친구 성격 한번 화끈하네. 엘리엇이 놀란 얼굴로 한마디 했다. 그 와중에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갔군 그래. 내게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했다는 뜻이지. 매트가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와이퍼 밑에 끼어있는 명함을 꺼냈다. 그가 낙서를 문질러 닦고 있는 동안 엘리엇은 강아지를 데리러 자신의 비트를 향해 갔다. 개를 키우고 있었어? 동물들하고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잖아. 매트가 강아지를 안고 돌아오는 엘리엇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주 특별한 강아지야. 매트가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어떤 점이 특별한데? 강아지가 운전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런 거야? 그래, 말도 가르쳤다. 왜? 진짜? 자, 어서 출발해. 강아지가 운전이 마음에 들면 라마르세이에즈를 불러줄지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